원장님. 원장님, 저 큰일 났어요. 왜요? 아, 내일 약속 있는데 피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뭐야 이거? 언제 이랬어? 아, 어제부터 갑자기 엄청 뭐가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있어봐요. 네. 이거랑 요거 정도? 이거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응? 다 읽고 여기에 치료랑 원리랑 다 있으니까 이거 보면 다 원장님, 돼요. 이게 뭐예요? 요즘엔 세 줄 요약 이런 걸로 해주셔야죠. 아 너무 많나? 네. 네. 아 그러면 한 10분 컷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이거를 언제 다 읽어요? 가시죠. 원장님, 근데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여드름이 뭐 보통 다들 뭐 피지 때문에 생긴다 뭐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데 뭐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원인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서 진짜 말 그대로 피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피지가 모공 안에 꽉 차가지고 모공이 밖으로 피지를 배출을 못해서 모공 안이 피지로 가득 차게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공 안에 이제 여드름균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빨간 화농성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드름균이 이제 거기서 뭐 배설물, 똥 같은 거를 싸요. 거기에 이러면은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점점 여드름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똥이요? 아, 여드름이 다 피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여드름이 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PD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있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확 와닿는 거는 없어요. 그죠? 네. 이게 뭐 학술적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보통 크게 네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 패턴, 그리고 뭐 유전, 그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방금 설명드린 몇 가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유전. 유전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여드름 피부인 분들이 좀 있어요. 유전적으로 피지량이 많아가지고 여드름이 되게 잘 생기는 지성 피부인 이런 분들이 여드름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생활 습관이 의외로 굉장히 커요.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 혹시 메이크업 하실 때 컨실러 같은 거 좀 쓰세요? 네, 저 트러블 가릴 때는 그만한 게 없어요. 그죠? 네. 컨실러 저도 쓰는데 컨실러가 생각보다 모공을 잘 막아요. 트러블이나 뭐 색소 침착 이런 거를 가리려고 색조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다 보면은 모공이 막히게 되고 그 안에 이제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트러블 너무 올라와서 컨실러는 당분간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웬만하면은 컨실러를 안 쓰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뭐 굳이 써야겠다 하면은 그 화장품에 넌 코메도제닉 아니면은 뭐 오일 프리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제니요? 그게 뭐예요? 코메도제닉 하다는 게 우리 피부 밑에 여드름을 잘 유발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아닌 제품을 넌 코메도제닉하다 해서 시중에 검색을 하시면 좀 나와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쓰면은 모공이 좀 덜 막히고 여드름도 덜 생기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질 겁니다. 아, 그럼 애초에 화장품을 다 그 제니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좋은 거 같은데, 그거는? 코메도제닉 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다, 누구에게나 해롭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사실 없어요. 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모공 자체를 물이 담겨있는 냄비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이 팔팔 끓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공을 막는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냄비 뚜껑을 덮어준다고 하면 물이 팔팔 끓고 있는 냄비에서는 뚜껑 위로 이제 물이 넘쳐 흐르고, 즉 피지가 넘쳐 흐르게 되고 피지 분비량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피부가 원래 애초에 피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건조한 분들, 이런 분들은 물이 끓고 있지 않아요. 뚜껑을 아무리 닫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코메도제닉한 제품이 항상 나쁜 거는 아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 이런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PD님 그 GI 지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제니랑 지수? 블랙핑크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욕심이 있으시네. GI 지수는 이제 이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지 수치를 나타낸 게 GI 지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굉장히 빨리 높이는 음식일수록 GI 지수가 아주 높아요. 대표적인 GI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는 뭐 쌀이나
떡 아니면 빵, 우리가 대부분 주식으로 하는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애들이 GI 지수가 높아서 이런 GI 지수가 높은 애들이 여드름을 훨씬 더 잘 만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의외로 감자칩 이런 거보다도 흰 쌀밥이나 떡 같은 게 훨씬 더 GI 지수가 높으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이런 걸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망했다. 저 빵순인데 떡볶이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건 근데 괜찮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떡볶이랑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아요. 의외로 안 좋아요. 제발. 여성분들이 의외로 그 떡볶이나 뭐 마라탕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기름진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GI 지수가 높은 애들도 여드름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요즘에 배달 음식 되게 많이들 드시는데 엄청 간도 세고 맵고 짜고 이러잖아요. 웬만한 배달 음식은 다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 그 절 같은 데 가보면 어린 동자승들이 있죠. 사춘기쯤 되는 청소년 정도 되는 동자승들 생각하면은 여드름이 많은 동자승 본 적 있으세요? 그러네요. 거의 그죠? 뽀송뽀송하고 피부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동자승 분들 중에 막 트러블 많이 올라온 분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그분들은 삼시세끼 아주 클린하게 먹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클린해서 여드름이 잘 안 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드름의 원인 중에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 이게 있는데 우리 사춘기 남학생들 보면은 여드름 되게 많은 학생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남성 호르몬도 영향이 있지만 사춘기의 성장 호르몬 이런 것도 여드름을 되게 분비하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나 여드름이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여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랑 좀 반대로 여드름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드름 분비량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언제 낮아지냐 그 월경 주기 월경을 할 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턱이나 뭐 이런 주변으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게 좀 있죠. 그런 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여드름 분비량이 느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왜 자꾸 턱에만 여드름이 나는 걸까요? 턱에 유독 턱드름이 많이 나는 것도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지선이 어렸을 때 이마나 볼 쪽 이쪽이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부위가 바로 턱이에요. 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성 여드름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이 피지선이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고 그 유지 기간도 가장 길기 때문에 턱 쪽에 보통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 중요하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치료법을 받아야 돼요. 원인이 되게 많으니까 치료법도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효과가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바르는 약, 아니면 먹는 약, 그리고 염증 주사, 그리고 뭐 레이저 치료나 PDT 치료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아볼 수 있죠.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받으려면은 거의 재벌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엄청 비싸요. 와. 그게 말이 쉽지 이거 동시에 다 받으려면은 진짜 허리가 휩니다.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법만 딱딱 받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여드름 초기에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서 여드름이 붉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돌토돌한 정도? 이런 여드름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굳이 치료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두기만 해도 여드름이 저절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굳이 이거를 치료를 하고 싶다, 좁쌀 여드름을 없애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바르는 연고 정도 쓰시면 많이 가라앉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좁쌀 여드름만 있는 게 아니라 좁쌀 여드름 옆에 같이 화농성 여드름도 있고 뭐 여드름 흉터나 뭐 이런 게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좁쌀 여드름을 그냥 두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고나 먹는 약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조기에 잡는 게 좋겠죠. 오늘은 좀 치료법을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비용이 좀 저렴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레이저나 PDT 치료 이런 피부과적인 치료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빼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장 먼저 바르는 연고를 쓸 수 있는데요. 바르는 연고는 보통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가 피지를 말려주는 피지 조절제,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항생제. 피지 조절제는 아까 말씀드린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에 쓰면은 효과가 좋아요. 끓는 물이 담긴 냄비 뚜껑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지 조절제고,
되고 항생제 연고는 이 붉은 여드름을 잡을 때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먹는 약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먹는 약도 비슷해요. 항생제랑 피지 조절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먹는 피지 조절제는 좀 강한 약이기 때문에 피부가 보습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피부가 따갑다거나 각질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은 목이 굉장히 마르거나 심한 분들은 뭐 코피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분들은 먹는 피지 조절제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간격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바르는 약으로 다시 단계를 낮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르는 항생제처럼 붉은 여드름에 효과가 되게 좋아서 보통 먹는 약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은 항생제를 먼저 써보고 그거로 조절이 안 되면은 피지 조절제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피지 조절제는 근데 주의할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태아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 약을 드시기 한 달 전 그리고 한 달 이후까지 반드시 피임을 좀 해주셔야지 약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면은 그 여드름이랑 모낭염을 구별을 잘 해야지 치료도 제대로 되거든요. 모낭염에 이제 피지를 말리는 약 이런 거를 쓰면은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봐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사실 모낭염인지 아니면은 뭐 골문 여드름인지 이거를 구분 잘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여드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좁쌀 여드름은 초기에 나타나고 이게 점점점 악화가 되면서 여기에 여드름균이 들어가서 똥을 싸고 이쪽에 상처가 나고 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이랑은 다르게 얘는 좁쌀 여드름 같은 애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빨간 여드름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게 모낭염인지 아니면 화농성 여드름인지 구분이 어렵다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면포라고 하는 좁쌀 여드름들이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아 이게 모낭염이구나 아니면 뭐 여드름이구나 이거를 좀 감별을 하기 쉽죠. 모낭염인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가 효과가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 조절제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이제 세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여드름 패치. 근데 여드름 패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여드름 패치가 여드름을 더 곪게 만들 수도 있고 상처가 재생이 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드름균은 공기가 없는 이 진공 상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뚜껑을 막아버리면 여드름균이 아주 신나겠죠. 그 안에서 번식을 훨씬 더 잘하고 여드름이 훨씬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학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컨실러 같은 코메도제닉한 제품 피하기 아니면은 식습관, GI 지수 높은 음식 피하기 이거 말고도 여드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습관 교정 방법이 있는데 PD님 혹시 세안하실 때 어떤 클렌징 쓰세요? 저 저번에 알려주셔가지고 약산성 클렌징 폼 샀거든요. 그걸로 하고 헤어밴드도 샀어요. 잘하고 있네요. 네. 오늘 말하려고 한 게 딱 그거예요. 헤어밴드랑 약산성 클렌징 폼. 세안제를 쓸 때도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약한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지 않고 만약에 고체형 비누, 딱딱한 비누나 뭐 아니면 알칼리가 강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산성 장벽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여드름균이 또 피부 안으로 잘 침투를 할 수 있어서 여드름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밴드 이것도 되게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데 머리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게 또 여드름균의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밴드를 하지 않고 세수를 하시면 여드름균한테 또 먹이를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생활습관 교정 중에 하나 알려드릴 게 털을 절대 손으로 뽑으시면 안 돼요. 털을 간혹 가다가 뭐 남성분들 이렇게 심심풀이로 턱수염이나 콧수염 이런 데 당기는 거 좋아하는 분들 간혹 있는데 이렇게 털을 뽑게 되면은 그 털이 뽑힌 자리에 상처가 나기도 쉽고 그 열린 모낭으로 여드름균이나 아니면 뭐 피부 상재균 같은 게 들어가서 모낭염이나 뭐 여드름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는 게 여드름을 막는 생활습관 꿀팁입니다. 원장님,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피부과 원장님한테 이런 거 묻는 거 조금 뻔한 답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압출하고 그러면 금도 비싸고 그래서 집에 압출기 사갖고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짜고 그러면 안 되나요? 돼요. 집에서 짜도 돼요? 돼요. 잘한다면 돼요.
아, 잘 한다는 게 소독을 잘하고 그리고 상처가 안 나게 잘 짤 수 있다면 집에서 해도 돼요. 그럼 피부과에서 압출은 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드름 압출을 해도 되는 여드름이 있고 그 하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감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사분한테 압출을 받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피부과 압출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직접 압출을 하게 되면 뭐 여드름이 올라왔으면 다 짜버릴 거잖아요. 사실 짜면 안 되는 여드름들이 몇 개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좁쌀 여드름은 저절로 낫기도 한다고 했죠. 좁쌀 여드름은 뚜껑이 막혀있는 여드름인데 이런 애들은 짜도 잘 안 나오기도 할 뿐더러 이런 애들을 억지로 바늘로 막 이렇게 구멍 내가지고 압출하면은 이게 피부가 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상처가 더 나고 여드름이 더 번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은 절대로 짜면 안 되고요. 짜면 되는 여드름은 이 붉은 여드름 중에서도 다 짜면 안 돼요. 붉은 여드름 중에서도 이렇게 하얗게 고름이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거의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고름이 나올 것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짜도 돼요. 대신에 한번 짰는데 고름이 나오고 나서 그 밑에 막 피가 계속 나오고 피랑 고름이랑 섞여서 또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병원을 한번 오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두시면은 여드름 흉터가 생기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드름 염증 주사나 뭐 이런 걸 받는 게 좋습니다. 어쩐지 제가 집에서 짜면은 무조건 색소 침착이 남더라고요. 웬만하면은 피부과를 와야겠어요. 그죠? 와야죠. 네. 돈이. 돈이 문제죠. 네. 저희 병원에도 여드름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도 그렇고 성인분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생활 습관을 약간 쉽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생활 습관의 교정을 잘 해줘야지 여드름 치료가 깔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하실 때에는 식습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의외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PD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몰랐던 꿀팁들도 많이 알고 오늘도 새로운 정보 아주 감사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PD님 그 이마에 난 거 그거는 염증 주사 맞아야겠다. 네, 바로 놔주세요. 저 네. 내일 남친 만나러 가야 돼요. 아 그럼 맞아야겠네. 네. 갑시다. 예.